18번에서 네 번째 문장이랑 다섯 번째 문장 볼게요. 네 번째 문장이 글쓴이가 얘기하고자 하는 바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문장이고요. 그 다음 문장이 거둔다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보면 세부사항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장갑에. 문맥상으로 여기서 장갑은 제품이에요. 그리고 다음 문장에서 샘플을 요청하고 있죠. 견본을요. 선택지에서 제품의 세부사항과 견본을 요청하고 있다. 답은 1번인 거예요. 구문적으로 보면 여기 명사가 나오고 gloves 뒤에 주어 동사 접속사가 없이 명사 뒤에 절이 나왔죠. 그럴 때는 형용사절로 해석해주면 됩니다. 여기 목적격 관계대명사나 관계부사가 생략된 거거든요. 목적격 관계 생략 가능하고 관계부사도 상황에 따라 생략이 가능하죠.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이 주어가 동사는 이렇게 해석해주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당신이 추천할 장갑질 해주면 되겠네요. 심경 변화라는 건 긍정적인 심경이다 부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이다 긍정적으로 이렇게 극적으로 심경이 변한다는 거고요. 이 지문에서는 밑에서 세 번째 벗을 기점으로 해서 심경이 변하고 있습니다. 앞부분을 보시고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보고 선택지를 추려주세요. 그리고 뒷부분 보고 답을 찾아주면 되고요. 19번에선 보통 심경 변화나 분위기를 묻게 되는데요. 글의 특성상 이야기체로 제시가 되고요. 이야기체라는 건 따로 중심 문장, 뒷받침 문장, 주제문 이런 거는 따로 존재하지 않아요. 답을 찾기 위해선 일단 주인공의 신체 현상을 좀 봐주세요. 신체 현상. 실제로 여기 지문에서도 보면은 내 다리가 떨리기 시작했대요. 다리가 떨린다는 건 좀 긴장이 되고 무서운 상황이겠죠. 또 중간에 보면 내 머리카락이 곤두섰고 I shivered. 나는 아주 떨렸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3번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은 상황이라든지 감정을 나타내는 표현을 찾으셔서 그게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이렇게 찾아주면 됩니다. 그래서도 나는 해냈어. 상황이 어때요? 긍정적인 상황이죠. 그리고 overjoyed, 감정이 긍정적이에요. success, 성공이니까 긍정적이고 내가 하늘 위를 걷는 것 같았다. but 뒤에는 보니까 전부 다 긍정적인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답은 3번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심경 변화도 역시 30초 정도 안에 풀어주면 되겠고요. 구문을 좀 보면은 세 번째 줄에 in case 구문을 좀 볼게요. in case 하면은 뭐뭐 하는 상황에 대비해서 라는 뜻으로 일종의 조건을 나타내는 접속사로 쓰일 수가 있어요. 여기서 해석하면 내가 기절할 상황에 대비해서 should라는 조동사가 혹시라는 의미로 쓰일 수가 있다라는 거 알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문법책에서는 가정법 미래 이렇게 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가능성이 굉장히 희박한 상황에 대해서 should를 써서 혹시라도 뭐뭐 하면 이런 뜻으로 쓰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두 번째 줄 보면은 as라는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 위치가 바뀌어 있죠. 도치구문. 도치구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처럼 뭐뭐처럼이란 뜻의 as랑 하나 더 뭐뭐보다란 뜻의 접속사 된 이 두 가지의 경우에는 뒤에 따라 나오는 절이 주어 동사 도치가 되는데 얘 이제 꼭 안 해도 되는 선택 도치다 라는 거 참고로 알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분위기 심경 파트에서 잘 나오는 구문이 있는데 후치 분사 구문입니다. 후치라는 것이 주절의 뒤에 존재하는 분사 구문이라는 거예요. 분위기 심경은 이야기체, 즉 상황을 묘사를 하기 때문에 상황 묘사하기가 참 좋은 게 분사 구문이거든요. 분사 구문이 주절 앞에 나올 수도 있고 뒤에 나올 수도 있는데
뒤에 나와서 주절 뒤에 뭐뭐 하면서 혹은 뭐뭐 되면서 해석하면 하면서 혹은 그러고 나서 뭐뭐 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그리고 얘는 뭐뭐 되면서 혹은 뭐 연속 동작으로 해석을 하면 그러고 뭐뭐 되다 이렇게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문법적으로 분사 구문은 부사입니다. 부사구라는 거 기억하시고 주절의 주어를 설명한다. 그래서 ing 쓸지 pp 쓸지는 주절의 주어가 결정한다 라는 거 정도 참고로 보고 넘어갈게요. 여기선 그러니까 주절의 주어인 I가 overjoyed를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굉장히 기쁨을 느낀 상황인 거잖아요. 그래서 과거 분사 써준 겁니다. 그래서 답은 3번 두려운 상황이다가 기쁘게 되었다를 찾아줄 수가 있겠네요. 20번부터 24번까지는 주제 찾기예요. 주제라는 건 하나의 지문에 존재하는 중심 생각을 찾아내는 거죠. 주제 찾으려면 일단 중심 소재를 먼저 찾아야 됩니다. 중심 소재, 이 글이 무엇에 대한 글인가인데요. 앞부분에서 제시가 되거든요. 도입부, 즉 첫 번째, 두 번째 문장 정도 읽으면은 무엇에 대한 글이지? 정리하고 넘어가셔야 되고요. 중심 소재에 대한 글쓴이의 입장이 바로 주제가 되는 거예요. 글쓴이의 입장이라는 건 긍정하는 거야, 부정하는 거야? 글쓴이는 이 중심 소재를 옹호하니 아니면 비판하니 이거든요. 이 두 가지 찾아내면 그게 주제입니다. 지문을 볼게요. 첫 번째 문장에서 갈등이라고 했어요. 주어져. 문장의 시작이 바로 명사로 시작을 하면 문장의 시작이 명사다? 그게 바로 주어입니다. 주어를 찾으면 동사 찾아주면 되겠죠? result in이 동사. between부터 participants까지는 conflict 꾸며주는 형용사 구인 거예요. between 나오면 and 찾으면 되겠죠? 그래야지 A와 B가 보입니다. A, B 사이의 갈등이라고 했어요. 첫 번째 문장의 주어는 중심 소재일 가능성이 높거든요. A와 B 사이의 갈등, 중심 소재 두 가지가 제시가 된 거죠. 중심 소재가 이렇게 두 가지가 제시가 됐는데 얘네 둘이가 대립이 된대요. 그럼 뭐 찾으면 되겠어요? 글쓴이의 입장은 이 둘 중에 뭔데? 글쓴이는 A를 옹호해, B를 옹호해. 요걸 찾아내면 되는 거예요. 해석을 해보면 과학의 목표랑 참가자의 인권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하니? 이렇게 묻고 있는 글이거든요. 일단은 결론부터 얘기해 주겠습니다. 마지막 문장에서 가장 직접적으로 글쓴이가 나는 얘를 더 옹호한다. 이렇게 제시를 해주고 있어요. 마지막 문장이 여기 although부터 시작해서 끝까지인데 얘는 양보절이죠. 양보절이 답 찾는데 굉장히 강력한 시그널로 작용을 합니다. 양보절은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인데 같이 쓰인 주절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양보절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생긴 건 양보의 의미를 가지는 접속사 though나 although, even though, even if 이런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죠. 혹은 however도 역시 양보절을 이끌 수가 있어요. however, 형용사, 부사 나오고 주어, 동사. 24번의 첫 번째 문장에서 제시가 됐는데 as much as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as much as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 이렇게 나와도 역시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뜻이거든요. 양보절의 특징은 의미상으로는 주절과 반대가 된다. 의미가 주절과 반대. 예를 들어서 우리 집 강아지는
되게 못생겼어. 그런데 사랑스러워. 우리 집 강아지는 못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워 라고 하면 못생겼다랑 사랑스럽다는 서로 반대되는 거죠. 그런데 결국 하고 싶은 말은 뭐예요? 강아지는 사랑스럽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주절을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주절의 의미를 강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양보절이다. 아까 주절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양보절은 독해지문에서 주제를 강조하는 역할을 한다. 이 정도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해석해보면 주절만 볼게요. protection부터 시작해서 participants까지 해석하면 인권이죠. 인권이 뭐 해야 된다? 우선되어야 된다 라고 했죠. 답 한번 찾아볼게요. 참가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 즉 인권이 우선되어야 된다. 답은 5번이 되는 거예요. 또 답이 될 수 있는 시그널이 must,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must나 should, have to 이런 거는 지문을 보면 바로 눈에 딱 들어와요. 이 당위를 나타내는 표현은 당연히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렇게 답을 찾아주면 되겠고, 첫 번째 문장부터 볼 건데 문장들 앞에다가 한번 번호를 써볼게요. 몇 개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지. 첫 번째 문장, 두 번째 문장,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7개의 문장이 있는데 결론만 얘기하자면 이 7개의 문장이 전부 다 재진술이에요. 다 똑같은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부터 첫 7번째 문장 전체가 전부 다 첫 번째 문장은 그냥 중심 소재 제시를 했으니까 두 번째 문장부터 7번째 문장까지가 다 재진술. 재진술이란 게 뭔데? paraphrasing이라고 하거든요. 아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독해할 때. 의미가 다 같다는 거예요. 같은 의미, 표현만 다르게 다른 표현이라는 거거든요. 사실은 이 많은 7개의 문장 중에서 한 문장만 제대로 캐치를 해도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볼까요? 첫 번째 문장에서 인권과 과학의 목표 사이의 갈등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 result에는 바꿔 쓸 수 있는 표현이 워낙 내신에 잘 나오기 때문에 정리해두고 넘어갈게요. cause라든지 bring about 어떤 결과를 야기하다. lead to, arouse, incur, invite 이런 것들이 이제 뒤에 결과를 나타내는 목적어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야기하다 이런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고요. 주된 윤리적인 긴장을 일으킨다라고 했고 두 번째 문장은 사실은 실전에서 여러분이 답을 찾는 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냐하면 얘가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야. 이거 너무 추상적이지 않나요? 실전에서는 일단은 넘어가세요. 1분 안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 때는 일단 넘어가라는 것이고 다시 분석할 때는 천천히 읽어보고 이따가 보겠습니다. 세 번째 문장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문장은 글쓴이의 가치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을 위험에 빠뜨리는 것, 즉 인권을 좀 침해하는 것은 어떻다고 얘기하고 있다? 여기 if절이 중간에 껴가지고 결론이 잘 안 보일 수 있거든요. 사비버절은 이렇게 괄호 해주고 절대로 바람직하지 않다. ethical 하면은 뭐 도덕적인 이런 뜻인데 독해 질문 읽을 때는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 좀 단순화해서 봐도 됩니다. 결국 뭐 하다? 인권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권을 침해하는 건 좋지 않아. 다음 문장에서도 얘를 문장 분석하면요. 위험을 주지 않는 연구도 위험을 줄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in that sense, 그러한 점에서 바람직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결국 중요한 부분만 추려내면 사람에게, 참가자에게 불편함을 주면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문장도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야. 이건 틀렸어 라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추상적이라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다음 문장으로 가면 다음 문장은 또 강력한 시그널을 주고 있네요. yet이 두 개의 절을 연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A, yet 혹은 but. B 이렇게 나오면 중심 생각은 글쓴이의 생각은 B에 들어있겠죠. 사실은 B만 읽어주면 됩니다.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too great to accept. 이 부분은 직독직해 할게요. 구문 분석하면 to 형용사나 부사 나오고 to 부정사 이렇게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to 부정사 할 수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너무 커서 받아들일 수가 없대요. 인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마지막 문장에서 결국 인권이 더 우선되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끝내고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표시한 것들 다 똑같은 말이죠. 아까 해석 안 되는 거 한번 볼게요. 나쁜 과학은 나쁜 윤리화가 맞는 말이에요. 즉 나쁜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의미하는 바는 인권을 침해하는 과학이죠. 인권을 침해하는 과학은 나빠. 밑에서도 좋은 과학은 좋은 윤리야. 이거는 틀렸대요. 좋은 과학이라는 것은 여기서 결과만 위주로 하는 과학은 좋다. 이 말이 틀렸다. 이 말이죠. 혹시라도 내신 범위인 친구들은 적어놓을 수 있겠어요. Bad Science, 인권을 침해하는 과학이라는 문맥적인 뜻이 있고요. 여기서도 인권을 침해하고 결과만 중시하는 과학. 문맥적 의미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답은 5번. 첫 번째 문장에서 중심 소재 제시를 하고 두 번째 문장에서 마지막 문장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글쓴이는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답은 5번입니다. 21번 밑줄 추론 문제고요. 밑줄이 주제나 혹은 주제와 반대되는 내용을 비유적이고 상징적으로 나타낸 어구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 지문에서는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밑줄이 쳐져 있어요. 마지막 문장에 강력한 시그널이 있는데요. however 부터 century까지. however 형용사 주어 동사. 바로 앞에 설명했는데 기억나나요? 양보절이죠. 아무리 뭐뭐일지라도. 아무리 우리가 놀랄지라도 무엇에 의해서? by 뒤의 것들에 의해서. by 뒤의 것들이 지금 나열되어 있거든요. 전기, 전산화된 것들 혹은 미디어의 놀라운 것들. 나열된 것들은 공통점을 한번 찾아보세요. 모두 오늘날의 발명품들이죠. 그리고 여기 명확하게 21세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이죠. 그리고 주절의 주어인 our own time이랑 재진술 관계 같은 뜻이에요. 앞서서 양보절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주절이 같이 나오는 주절이 주제문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결국은 밑줄이 포함된 문장인데요. 해석해보면 우리의 시대는, 즉 현대는 여전히 큰 폭으로 수반하고 있다. 이 시대의 흔적을 이라고 했습니다. 스탬프라고 하면 도장이란 뜻인데 여기선 흔적 정도로 해석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 시대는 언제일까요? 앞부분을 읽어봐야 알 수 있죠. this라고 해서 앞부분의 내용을 지시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에서 읽어보면 오늘날하고 시대라고 할 것이 오늘날과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한 시대 이렇게 두 가지밖에 안 나와요.
실제로 독해 지문에서 주된 개념이 3가지 이상이 나오는 경우는 잘 없어요. 2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글을 읽으면서 2가지를 찾았다면 그 이상 나오는 개념들은 앞선 그 2가지들 중에 하나에 대입을 시켜주면 돼요. 그래서 분홍색은 에디슨의 시대, 그리고 파란색은 현대. 요것을 보고 우리는 이제 이항 대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거든요. 독해 지문에 나오는 개념을 A 아니면 B로 분류를 하는 거고요. 설사 A랑 B 2가지의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 건 답과는 무관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는 사실 이 부분만 해석을 해도 답이 어느 정도 나와요. 오늘날의 시대는 여전히 에디슨의 시대의 흔적을 가지고 있다. 답이 좀 보이지 않나요? 본문을 한번 볼게요. 첫 번째 문장이 길고 난해하고요. 결정적으로 답을 찾는데 별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2번째 문장에서 아니나 다를까 however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죠. 도입부가 제시된 다음에 이렇게 역접의 연결어가 나오잖아요. 그럼 역접의 연결어 however 뒤에 이어지는 내용이 중심 생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앞부분은 비판 대상이거나 당연한 사실이거나 그런 거예요. 실제로 첫 번째 문장 해석해보면 에디슨의 이름은 발명품과 동의어이고 에디슨의 발명품인 전구는 기발한 발명의 상징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결국은 에디슨의 전구 발명은 대단하다라는 것인데 너무 당연한 말이죠. 누구나 다 아는 사실. 당연한 사실은 주제가 되긴 좀 어렵겠죠. 주제의 가능성은 좀 적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번째 문장이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이해를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무 길고 난해해요. 해석이 잘 안 되는데 이 부분을 붙들고 있으면 시간을 너무 많이 잡아먹을 수 있습니다. 답 찾는데도 도움이 안 되는데요. 그럴 때는 빠르게 재진수라는 어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난해한 문장은 재진수를 해주는, 간략하게 재진수를 해주는 어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여기에서도 첫 번째 문장과 재진수 관계가 이 부분이거든요. 해석해 볼게요. besides는 뭐뭐 외에도 라는 뜻의 전치사고요. 전치사는 뒤에 나오는 명사부터 먼저 해석해 주면 됩니다. 여기서 be는 뒤에 명사가 와서 뭐뭐이다 라는 뜻이죠. 동명사가 돼서 인 것, 뒤에 것인 것. 기발한 생각의 표본인 것 외에도. 기발한 생각하면 우리가 에디슨의 전구를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의 중요성 외에도 정말 글쓴이가 하고 싶은 말은 however 뒤에 에디슨의 전구라는 것은 중심 소재입니다. 연구할 가치가 있다. 다른 이유에서. 글쓴이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이유에서의 중요성이에요. 그리고 그 부분을 그 다음 문장에서 구체화하고 있는 거예요. 다음 문장이 상당히 중요하겠구나 생각할 수 있죠. 구문 보시면 is worthy of 명사 하면 뭐뭐 할 가치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동사 하면요. 바꿔 쓰면 is worth 동명사로 바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studying 해줘야 되겠네요. 그래서 연구할 가치가 있다. is worthy of 명사는 is worth 동명사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거 봐주시고요. 그럼 그 다음 문장 한번 봅시다. 포즈하고 찾으셔도 되거든요. 그 다음 문장이 끝이 years까지예요. 문장이 상당히 길죠. 이 문장에서 본 동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본 동사는 뭘까요? 본 동사는 여기 matches예요. 그래서 A matches B.
A는 B만큼 A는 B에 견줄만 하다. 결국 A도 정말 대단해. A를 강조하는 어구예요. 주어가 굉장히 긴데요. 이렇게 어구가 길어질 때는 단순화를 해봅시다. 우리 아까 여기서 보시면 분홍색 아니면 파란색 이렇게 이항 대립을 했었죠. 주어 부분은 그럼 에디슨의 시대일까요? 현대일까요? 에디슨의 시대예요. Light and electric system that surround it. 다 그냥 분홍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기술적이고 경제적인 중요성. 무엇에? 얘랑 얘의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사실 A and B 이렇게 하면 A랑 B는 그냥 같이 봐도 되거든요. 전기의 중요성이랑 전기 시스템인데 어떤 전기 시스템? 이것을 둘러싼 전기 시스템. 여기서 이시 지칭하는 것은 전기. 결국은 전구입니다. 주어를 에디슨의 전구 시대 이렇게 봐도 되겠죠? 이것은 뭐만큼이나 중요하다. 이 중요성이 뭐와 비등하다? 요거랑 동등하다. 얘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표시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마지막에 지난 200년, 근 200년이라고 해서 결국은 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의 시대는 오늘날 시대의 이 발명품들만큼이나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대시 지칭하는 단어는 앞에 나온 importance겠죠? 에디슨 발명품이랑 오늘날 발명품의 중요성은 비슷해. 구문을 보시면 other invention 명사 나온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 나오면 형용사절이라고 아까 얘기했었어요. 해석하면 name이 여기선 열거하다 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거할 수 있는 형용사로 해석하고 그러한 발명품들은 적어도 지난 200년을 봤을 때 이런 것들의 이 importance, 중요성만큼이나 둘 다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음 문장도 볼게요. 다음 문장의 주어 부분 분홍색일까요? 파란색일까요? 에디슨의 전구라고 했으니까 도입과 확산, 에디슨 연구. 이것은 중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어떤 부분에서 중요하다? 앞에 나온 내용에 대한 재진술이죠. transformation. 전환에 있어서 중요하다. 어떤 전환? from A to B. A에서 B로 가는 그런 전환에 있어서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B가 오늘날입니다. 이 문장이 괜히 길어 보이는 이유는 여기 형용사 절 때문이죠. 오늘날로 그냥 단순화해서 볼 수 있겠네요. 결국은 에디슨의 전구가 중요한 이유는 오늘날의 이런 눈부신 발전으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이렇게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지금 분홍색으로 표시한 것들, 문맥상 동의어들, 재진술 관계고요. 파란색들 마찬가지로 오늘날을 의미하면서 재진술 관계에 있네요. 답을 한번 찾아볼게요. 답은 자, 오늘날은 어떠하다? 그렇죠. 그 전에 전기 발전, 즉 에디슨의 전구의 발명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 이렇게 4번을 답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